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자, 다음 주 등교하겠지만, 자, 오늘 선생님이 보여줄 영상은 총 내용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복습 삼아 보여줄 거고, 자,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하고 같이 함께 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미 EBS 영상으로 수업을 들은 거기 때문에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기상청에서 정말 전문가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기상관들이 직접 찍어서 올려주는 영상 두 개를 함께 이어서 보여줄 텐데, 자, 역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관한 설명과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이제 구름의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동시에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 텐데요. 포화라고 하는 건 그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꽉 차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곡선 그래프는 공기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량을 최대한 받아들인 상태를 점을 찍어서 이어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곡선에 닿으면 공기가 지금 포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서의 수증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가 보통 교실이나 생활하는 공간의 온도는 상온이라고 해서 20도 부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X축의 온도값을 선생님이 20에 맞추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실의 수증기량을 10g per kg 만큼 들어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지금 Y축에 있는, 그러니까 세로축에 있는 공기의 수증기량은 실제 우리 교실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10g per kg 이란 뜻이고, 단위를 보게 되면 공기 1kg의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X축 온도값 선생님이 쭉 높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 공기가 잠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공기가 온도 올라가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온도를 쭉 낮추니까 이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해당되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쭉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줄어들다가 빨간색 그래프에 닿은 순간 더 이상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진다. 즉 포화 상태에 이르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온도를 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공기를 냉각시켜 준다면 이 공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 수증기량이 더 줄어들면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여분의 수증기들을 액화시켜서 물방울로 내놓게 됩니다. 자기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물방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쪽에 파란색 물들이 응결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랑 같이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온도를 다시 쭉 올리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다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의 아래쪽에 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불포화 상태다. 아직 더 받아들일 수 있다. 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30도까지 온도를 높였더니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높아진 거고요. 쌤이 이번에는 세로축에 있는,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실제 수증기량을 증가시켜주면 공기의 수증기를 선생님이 계속 보충해주는, 더해주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 파란색 수증기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다 빈칸을 채우게 되면 자,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수증기를 추가를 한다면 이제 그 남아 도는 수증기, 그러니까 즉 공기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위쪽에 그 남는 수증기는 역시 액화돼서 물방울로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응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준 것처럼 공기의 온도를 냉각시켜서, 온도를 낮춰서 쭉 지금 온도를 낮추고 있죠. 자, 포화 상태보다 더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온도는 손대지 않고, 자, 온도는 손대지 않을 거예요. 온도는 손대지 않고 실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추가해서 더해서 자, 수증기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수증기가 많아지다가 더 이상 공기가 수용할 수 없는 만큼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역시 응결이 돼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바꿨죠. 그죠? 모형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네모난 상자가 교실이라고 하고요. 자, 이 교실에 선생님이 의자를 넣었다, 의자를 또 빼버렸다 할 거예요. 자,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선생님이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교실 속에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앉아서 수업을 들을 책걸상의 양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 수는 그대로지만 선생님이 교실에 책걸상을 많이 넣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더 들어와서 수업 들어해서 빈 의자에 앉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로 학생 수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 수증기량이 이제 증가하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교실에 있는 의자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앉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실 뒤에 서 있어야 되는 상태, 즉 응결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자, 교실에 들어있는 책걸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교실에 지금 빈 교실에 26개의 의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26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0이죠. 근데 여러분들 등교를 해서 아침에 1명, 2명 와서 자기 자리에 앉게 되면 실제 수증기량, 즉 실제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26명이 모두 와서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포화 앞에서 얘기한 포화 수증기량 곡선하고 실제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한 화면에 쌤이 보여줄게요.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온도가 아마 33도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글씨를 보세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공기가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기를 상승시킬 거예요. 자, 공기를 상승을 시키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외부에서 압력, 즉 자기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팽창을 하게 되고, 자, 팽창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열의 출입이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제 열이 단절된 상태, 즉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자, 내부의 총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자,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하강하면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그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 수증기량이 선생님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공기를 선생님이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하고요. 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내려가면 여러분들 오른쪽 그래프랑 같이 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온도가 이제 왼쪽으로 자, 내려가는 걸로 이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자, 공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이슬점에 도달한 시점부터 이제 물방울들이 더 이상 공기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응결돼서 자, 물방울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지금 공기가 계속 팽창하면서 이제 물방울이 많이 생기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부유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인 이제 구름이 발달을 하는 거죠. 자, 계속 공기가 상승하고 자, 계속 응결이 일어나면 이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0도씨 이하에서는 이제 빙정까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그래프를 함께 보세요.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하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하고를 반드시 잘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묵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오늘은 구름에 대해 알아보는 첫 시간으로 구름의 정의와 구름 형성의 기본 원리인 응결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몽글몽글한 구름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져보고 싶다거나 손오공처럼 이 구름 위에 앉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손뭉치와 같은 생김새와 달리 실제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얼음을 아주 잘게 부수면 하얀 가루가 되듯이 그런 가벼운 하얀 가루들과 차가운 물방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 있는 비슷한 현상으로 안개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개와 구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물방울들이 떠 있는 높이로 안개와 구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면 부근에 물방울들이 떠 있다면 안개로, 하늘 위에 떠 있다면 구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사진의 경우 고도가 높은 산 위에 걸려 있는 이건 구름일까요? 안개일까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올려다보는 입장에서는 높은 산 위에 걸려 있는 구름으로 보일 거고요. 만약 등산을 하면서 보는 경우에는 구름 속을 걷고 있는 등산객 입장에서는 안개로 보일 겁니다. 이처럼 대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은 보는 사람, 위치에 따라 지면과 닿아 있다면 안개, 하늘에 떠 있다면 구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웬 물방울들이 생겨나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도 현재 앉아 계신 곳에도 공기 중에는 물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 즉 수증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는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로 기온에 따라서 1kg의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20도라면 1kg당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14.7g까지 머금을 수 있습니다. 머금을 수 있는 최대량인 14.7g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것을 응결이라고 하는데요. 응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대기 상태가 전 부분인 경우, 즉 기온은 20도이고 1kg에 약 7.6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포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응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아침에 간혹 볼 수 있는 이슬이 맺히는 원리입니다. 밤사이 지면 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약 10도까지 내려간다면 10도의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 7.6g에 도달하게 되고요. 냉각이 만약 더 이루어진다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만큼
풀립 등의 액체 상태의 이슬로 응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실 문을 닫아두고 따뜻한 물을 계속 틀어들었을 때 욕실 내 김이 자욱해지는 원리인데요. 20도라는 기온에 전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공기가 포화될 때까지, 즉 20도의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 14.7g을 초과할 만큼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응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름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인 냉각과 두 번째 방법인 수증기 공급 중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 응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데다 단순히 야간 햇빛 차단에 의한 냉각이 아닌 조금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응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묵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대기에서 구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구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떠한 계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하단의 수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계, 즉 공기덩이와 외부 간 열 출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기덩이의 열 변화, dT와 부피 변화, dV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중력에 이끌려 지구 표면에 밀집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 즉 기압은 지표면에서 가장 높고,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상공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선과 같이 어떤 공기덩이가 상승하는 경우 주변에서 누르는 힘, 즉 기압이 낮은 곳으로 상승해서 진입하면서 팽창하여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기덩이가 상승 팽창하면서 일을 하게 된 대가로 내부 에너지, 즉 기온이 하강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기가 점점 냉각되어 결국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물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대기에서는 크게 4가지 과정을 통해 공기덩이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기가 산과 같은 지형을 타고 오르면서 강제적,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지표면 부근의 공기덩이도 가열되고 가벼워져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기압에 의한 공기의 수렴과 상승, 마지막으로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과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들이 만나는 경계면에서의 공기의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공기들이 상승하고 응결해서 만들어내는 구름들은 다 제각기 모양으로 환상적인 하늘을 연출해내는데요. 물론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구름의 생성 고도나 모양에 따라서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의 중상층, 약 6에서 12km 정도에 위치하는 상층으로는 이렇게 양털처럼 보이는 권저군, 깃털처럼 보이는 권운, 그리고 얇게 퍼져서 햇물이나 달무리를 연출하기도 하는 권충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약 2에서 6km에 존재하는 중층으로는 양떼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 양떼구름으로도 불리는 고저군과 권층운보다 낮은 고도의 수평으로 형성되어 태양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고층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km 이하 하층운으로는 비구름이라 불리는 난층운, 회색 덩어리 구름인 층저군, 그리고 안개와 비슷하지만 공중에 수평으로 떠서 흐르는 층운이 있습니다. 특정 고도가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고도를 넘나들며 자라는 구름이 있는데요. 주로 지면 가열로 공기가 높이 상승하면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저군과 정란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군은 대체로 흰색이고 밑부분이 어두운 이런 뭉게구름이고요. 정란운은 대기 하층부터 대륙 경계면 고도까지 아주 거대하게 발달한 구름으로 소나기, 천둥번개, 심한 경우 우박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층권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안정층이기 때문에 구름이 상승하면서 발달하다가 이런 보이지 않는 뚜껑인 대륙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평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모양이 마치 대장간에 있는 모루와 같다고 해서 모루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구름이 생기는 원인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처럼 오늘 하루도 많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실에서 봅시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